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신동훈입니다. 자, 여러분 문과 학생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강좌의 취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거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신동훈 쌤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재수생들 그리고 삼성 언니 오빠들 그리고 고3 학생들만을 제가 주로 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오르비 클래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르비 클래스 사이트 이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자, 본 강좌는 바로 이런 강좌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요. 수능 수학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아마 이 강좌를 아마 클릭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고3을 올라가는 학생이거나 또는 수험생활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재수생, 삼수생, 기타 등등의 언니 오빠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2013학년도 3학년이니까 작년 아닙니까? 이미 치러진 수능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문제 예측 가능했었다 라는 거죠. 또 2014학년도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올해 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도 예측 가능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측이 가능하다. 그 중에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신동훈 쌤은 찍신인가? 그건 아닙니다. 전 찍신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신동훈 쌤은 사기꾼인가? 그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11월 달에 수능 기출문제를 봅니다만은 그 이전에 9월 평가원, 그 다음 6월 평가원을 비롯한 수능 기출 그리고 EBS, 그의 EBS를 철저히 분석을 하시면 무엇이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댈 수 있다 라는 그 점이 이 강좌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됩니다. 아니,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란 수능 기출 분석이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석 자체를 말이지. 그 샘플을 2013학년도 수능 기출 그걸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취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쭉 이어서 제가 가형 그리고 예비평가 A형 주로 이과 학생들한테는 먼저 좀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걸 먼저 좀 들은 친구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또 어디에 중점을 둬 공부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나올 녀석만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건 아니야 얘들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처음부터 중간 단계, 끝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공부의 성격은 다르다. 또 공부의 질도 다르다 이거 알겠냐? 근데 그 1년의 과정 중에서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출 분석이란 바로 어느 시기, 주로 파이널 시기라든지 아니면 중반 이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거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공부의 정도에 대한 간략한 그리고 굵직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자. 공부의 정도, 올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공부의 정도.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또는 수험생 같이 하는 학생들 항상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이거죠. 첫 번째, 개념 공부. 이걸 항상 먼저 하시죠.
드립다 뭐 EBS를 푼다거나 또는 드립다 먼저 기출한다거나 드립다 연습 문제를 먼저 푸는 친구들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 알겠냐? 개념 항상 꼼꼼하게 빠진 게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를 꼭 해줘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념서. 개념서가 있어야 돼. 개념서 선택을 하셔야 돼. 자, 개념서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풍부한 설명과 예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개념들을 연습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교과서하고 익힘책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교과서 익힘책 짤막한 시간에 아주 짧은 단기간 시간 동안에 개념을 쫙 정리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또는 수십 년 동안 봐왔던 뭐 정석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단 문제만 딱딱딱 박혀있는 그런 책은 안 됩니다, 여러분. 또는 인강용 교재. 인강용 교재가 개념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거 택하면 인강 선생님만 계속 목 빼고 보는데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늘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항상 개념서나 딱 선택을 하고 모르는 것도 빵꾸난 부분을 탁탁탁 메꿔야 된다 이거야. 가령 for example. 적분에서 말이지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지.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야. 또는 통계에서 말이지 표본 분산 하고 모 분산 개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찾아봐야 돼. 개념을 알겠냐? 그리고 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메꿔야 한다는 얘기 알겠냐? 이런 개념서를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교재에 집중하셔야 한다. 이게 교재에 집중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여러분 인강 같은 걸 많이 들으실 텐데 인강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공부 스터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강용 인강에 집중하는 건 공부가 될 수가 없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직접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고 손끝으로 써보고 이런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만 자신의 실력이 또 점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강의에 집중한다고 해서 또 강의 시간에 꼭 공부 시간을 생각하는 건 이건 오산이야. 알겠니? 절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개념 공부할 때는 빠짐없이 한 군데에도 빠짐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셔야 합니다.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디를 날려서 공부를 한다. 이거 아니 알겠어? 개념할 때는요. 6월 평가원 보기 이전까지는 빠짐없이 철저하게 개념을 다 꼼꼼하게 훑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념 공부가 되고 그 다음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기출을 분석을 하는데 수능 기출이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을 말하는 거야. 교육청이나 각종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건 기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을 분석하는데 공부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기출 문제를 딱 샀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 문제를 보통 단원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단다 얘들 알겠냐? 유형별로. 그러면 그 기출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 하나도 빠짐을 쫙 풀어야 돼. 푸는데 풀 때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적용이 된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기타 등등 뭐 이 풀이 방법 말고 또 다른 풀이는 없겠는지 꼼꼼하고 시간을 충분히 둬서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기출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을 단계까지 그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한다. 알겠죠? 모든 기출 문제를 7차 과정 이후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쭉 됐으면 말이지 기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단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연도별로 자 동일한 주제 동일한 논점대로 쭉 시간상 흐름을 쭉 보시면요 기출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형 발전이 되셨다면 그 다음 시험엔 어떻게 날 것인지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신동훈 쌤이 제가 기출문제를 쭉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통 연도별 기출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자, 기출 분석을 잘한 그 단계에서는 세 번째, 오케이. 분석을 잘했으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무엇이 출제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주제별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근데 자, 그 예측이란 그 녀석은 말이지 크게 두 가지. 수능 기출. 네, 6월달과 9월달, 11월달 이런 수능 기출과 EBS 그에 나온 EBS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난 게 없어요, 얘들아. 알겠냐? 특히나 30번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 30번의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6개나 쌓여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고 그걸 살짝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래.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범위 내에 무엇이 출제가 되고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자, 제가 크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강좌 수능 수학은 예측 가능하다. 기출 분석은 바로 여기,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볼 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 볼 때 이 6평구 대비하는 그 직전 한 5월 달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유형이죠. 여기 개념 공부를 어떤 건 중요하니까 조금 더 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가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자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실에다가 샘플이란다. 파일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기출문제 딱 정리하고 동일한 문제를 다 하나씩 넣어서 정성스럽게 제가 제작한 자료인데 그걸 다운을 딱 받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웬만하면 하십시오. 프린트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화면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제가 뭐 그걸 언급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 없고 1번, 2번, 3번은 됐고 넘어가셔서 4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4번도 제가 풀어드린 게 아니야. 알겠냐? 분석이야. 무엇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냐? 4번 문제 딱 보겠습니다. 여기 행렬과 그래프 문제죠. 자, 행렬이 모든 성분의 합이란다. 성분이야. 이게 수능에 나왔는데 성분합이란 1의 개수랑 똑같죠. 근데 11월 달 수능 나오기 그 이전에 6월 달이죠. 13학년도 6월 달입니다. 자, 여기 6월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여긴 0의 개수입니다. 1의 개수가 아니죠, 맞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행렬과 그래프는 계속해서 몇 개월 이전에 나 이거 출제합니다 라고 출제자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다 그래 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럴 때 극한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그래프죠. 극한 계산하는 문제죠. 이 5번 옆에 자, 제가 이걸 실어놨습니다. 2013학년도 9월이죠. 딱 2개월 전 아닙니까? 그래프 주어졌죠. 극한 계산합니다. 똑같죠. 제가 이게 맞았다 중요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더더군다나 다 맞춰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암기하다시피 해서 실제 모든 문항들이 다 본 것처럼 예상에 가능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어야만 했었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더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는 충분히 예측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한다는 얘기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번만이 아니야. 넘겨봐.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야. 등비에다 딱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등비. 수요일 때 다음에 계산하시죠. 3점짜리인데 자 보자. 그해 평가원 아닙니까? 6월 평가원 해도 잘 봐. 등비의 동그랗다. 등비. 등비가 항상 나왔죠. 똑같이 딱딱 1대1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령로그 실세 관련된 문제요. 넘겨봐. 넘겨보면 자 8번도 똑같고 9번도 똑같고 10번, 11번 어때? 다 똑같지 맞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든 수능 문제는 이렇게 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야. 가능하다 이거야. 그 중에서 쭉 가다가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한다.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우유 1병을 3명이야. 3명.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단 1명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자 보자. 이건 사실 중복조합 문제인데요. 중복조합 문제. 이 중복조합 문제가 그 평가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예요. 하지만 기출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중복조합 문제는 충분히 날 수가 있었고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설령 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간단해. 너무나 너 중복조합 들어본 적은 있냐?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 자, 확인해 볼게. 자, 3명이라 나와 있는데 3명을 A명, B명, C명,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라고 하자. 알겠니?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주스를 먼저 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스가 4병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는 A개, B개, C개를 준다 칠게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바로 4병이 되어야 되겠지, 맞지? 다음 A, B, C는요? 어떤 수다? 의미 아닌 정수해다 이거야.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몇 개가 나옵니까? 이것은 3H4가 나오죠. 자, 3H4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주시면 3 더하기 4이니까 오케이. 6 컨비네이션 4 해서 6 컨비네이션 2가 나오죠. 6 컨비네이션 2는 이게 몇 개냐? 6, 5, 30에 나누기 얘니까 15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생수를 보자. 생수는 오케이. 두 병이 되는 거죠. 자, 생수입니다. 생수 2병을 이 친구한테는 X개, Y개, Z개 나눠준다고 칠게요. 그 다음 다 더해서 이게 2병이 돼야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는 바로 3H2가 되겠죠. 3H2니까 이건 4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 값은 4, 3, 12 나누기 2니까 6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유 1병 있죠. 자, 우유 1병을 나눠준 경우수 몇 가지야? 3가지가 있겠지. 따라서 토탈 전체 나눈 경우수는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15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270까지요.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 중복조합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문제죠. 맞죠? 이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제가 옆에 이걸 실어놨습니다. 어떤 거냐? 이오노미야. 자, 2013학년도죠. 2013년 6월 평가원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똑같죠? 단지 말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것은 말이죠. 2012학년도입니다. 9월 평가원. 어떻습니까? 완전 똑같습니다. 식세는 문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렇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수능에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또 그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은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예상 목차, 예상 리스트를 쫙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3번 됐고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 14문제 무한등비급식 도형의 응용 파트 이 문제가 됩니다. 이 그림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 그림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객관식 문제 중에 제일 정답이 떨어지는 건 이 도형 문제 그리고 증명 문제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 두 가지가 객관식 중에서 정답이 가장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뻔짜야. 어떻게 뻔할 뻔짠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문제를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자,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자. 여기부터 A부터 B까지 길이가 2라 그랬죠. 그럼 반지름은 1이 됩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1로 나와 있죠. 그리고 원O의 중심을 지나고 AB와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개의 점 중 한 점을 C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가 수직이란다. 이때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원의 외부와 원 O의 내부의 공통 부분인 반달, 요거 초송달 모양의 도형의 색칠하여 얻은 도형을 R1이라 하자. 요게 R1이 여기 색칠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중심이 C가 되고 이것을 반지름한다 했어. 그러면 이것을 반지름하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뱅그르르 돌리는 거야. 이렇게 원. 그리고 요 분이 색칠되어 있죠.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쭉 가겠죠. 그 다음 그림 R1에서 색칠된 부분을 포함하지 샬라샬라 이렇게 쭉 되어 있다 이거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봐. 마지막 이와 같은 과정을 찾았니 얘들아?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도형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밑줄 그어놔봐.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밑줄 자. 그놈을 SN이라 그런다 이거야. 그럼 SN의 극한값 구하랍니다. 자, XN의 극한값은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색칠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요걸 말이지 우리가 A1이라고 잡겠습니다. 요걸 A1. 그 다음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A1이라고 그랬죠? 요 두 개 초술달 모양을 두 개 합친 걸 A2라고 할게. 이거 두 개 합친 걸 A2라고 그럴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전 S1이라는 것은 바로 A1이죠. 그 다음 S2는요. S2란 A1에다가 이 두 개 합친 걸 A2라고 그런다 그랬어. 그 다음 S3는요. S3란 A1, A2, A3가 될 겁니다. 쭉 가셔서 마지막 SN은요. SN이란 A1부터 얼마까지 합니다? AN까지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리미트를 추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A1, A2 초항과 공비 이것을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항부터 먼저 구합니다. 초항입니다. 여기가 지금 A1이 되니까 이 그림에서 자 A1은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A1은 자 이 반원의 넓이 나오죠. 이 반원의 넓이에서 여기 나와 있는 활골을 빼내면 될 겁니다. 무엇을 뺀다고 얘들아? 활골을 빼내면 된다. 그러면 A1을 계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1은 자 반원이야. 2분의 1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반원 이거 빼기 활골은 어떻게 구하냐? 활골은 자 여기에서 AC와 BC를 싹 긋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부채꼴이 납니다. 딱 4분의 1, 원의 4분의 1.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직각 삼각형을 빼내버리면 바로 활골이 나옵니다. 그걸 빼내겠다 이거야. 자, 활골을 써보자. 넓이를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인고? 요게 바로 루트 2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고 이거 빼기 삼각 여기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높이가 얼마야? 이거 1이야. 그 다음 요것은요. 요까지는 2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A1은 2분의 파이 이거 빼기 짠짠 하면은 요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1이 되죠. 초항의 넓이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A2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A2라는 건 바로 이거죠. 요렇게 초승달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의 합을 우리가 A2라고 하자 이거야. 두 개의 합. 그럼 이 A2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의 작은 원 있죠. 이 원에 지름이 그어져 있고 초승달이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하나의 도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형과 앞에 처음에 봤던 바로 이 도형 있죠. R1에서 이 도형 두 개가 닮음이잖아. 그 닮은 비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A2를 직접 구하지 않고 A1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A2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맞냐? 자, 그러면 이 두 원, 큰 원과 안에 들어가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비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거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문제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원은 접한다는 거야. 접한다를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접한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해석했는데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그 거리 합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 또는 반지름의 차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중심과 중심을 이은다 이거야. 그렇지? 중심을 이었어. 그러면 이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의 차와 똑같다 이거야. 반지름. 자, 중심을 싹 이어주시면 여기 접점과도 일직선이 된다 이거죠. 반지름 1에서부터 요 반지름을 뺀 게 중심 사이 거리다 이거야. 맞냐? 그러면 자, 요 작은 원의 반지름 우리가 R이라 잡자 이거야. 이게 R이야, R. 이게 R이고 이것도 R이죠. 요것도 R입니다.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야? 그래, 이거 루트 2R이지 뭐. 루트 2R. 이게 정사각형이 나오니까 따라서 이렇게 쓴다 이거야. 중심 사이 거리 루트 2R은 반지름의 차와 똑같다. 반지름의 차 1 빼기 R과 똑같다 이거야. 맞냐? 이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두 원의 위치 관계 내용이다. 그러면 넘겨주시면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R은 1이 나오죠. 따라서 R의 값은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죠. 이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따라서 잘 봐. 따라서 A2는 어떻게 나오냐? 자, A1 넓이가 1이죠. 1에다가 이게 닮은 비야. 근데 넓이니까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럼 끝나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냐? 아니 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씩 늘어난다 이거야. 두 배씩 된다. 개수가 두 배씩 된다 이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A2가 되신다 이겁니다. 자, A2를 계산하시면 이 값은요 6 마이너스 4 루트 2가 나와버립니다. 됐습니까? A1 나왔죠? A2 구했죠? 그럼 A2로부터 A3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공비가 바로 요거의 뭐야? 제곱 곱하기 2배가 돼. 2배. 그러니까 즉 요게 바로 공비가 되겠죠. 여기서 R이라는 건 이원의 반지름입니다. 무한 등비급수의 공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sn이란 자 이렇게 됩니다. 초항이 얼마다? 1이다. 곱하기 무한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란 이렇게 나온다. 1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개수가 2배가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정답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그 값이 바로 이거지. 6 마이너스 4 루트 2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요 값을 샬라샬라 쭉 계산하시면 그게 몇 번이 나오시냐? 7분의 5 플러스 4 루트 2로서 정답은 네 3번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3번. 그런데 말이야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풀이가 쌤 말이지 이런 풀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 바로 이 부분이야. 밑에 걸 딱 봐. 자 밑에 거 딱 보시면요 이게 언제적 기출문제냐. 잘 봐. 2013학년도 9월 평가원이야. 13학년도 9월 평가원이면 잘 봐. 수능 보기 딱 2개월 전 아닙니까? 2개월 전 그 기출문제에서 그림을 딱 봐. 그림 색칠이 지금 여기 되어 있어. 여기 색칠되어 있거든요. 여기 색칠되어 있죠. 여기도 색칠되어 있죠.
뭐 똑같이 그림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지금 방금 수능 문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선생님 말해볼까요? 첫 번째 활골의 넓이를 연습해야 한다는 얘기야. 활골.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활골 알아야 돼요. 활골. 싹둑 잘라서 이쪽이 활골이고 이쪽이 활골이고 활골의 넓이를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원에서요. 그러니까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연습. 그것을 말이지 EBS를 싹 다 뒤져서 말이지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는 얘기야. 알겠냐? 구평을 딱 보고. 그럼 두 번째,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죠.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떤데?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다 접하고 있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연관시켜서 이 무한등비급식 도형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능 보기 딱 2개월 전에 벌써 어떤 것들이 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상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 리스트가 몇 개가 촥 떠오른다는 얘기야. 그걸 먼저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뭐 개수가 지금 계속 두 배 증가하죠. 개수가. 원의 개수가.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제대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나 6평을 앞두고 말이지. 6평 시험 앞두고 4월달, 5월달 그때부터야. 알겠니 얘들아?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됐고 16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문과 학생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행렬 기니드 문제입니다. 행렬 기니드 문제. 선생님, 행렬 기니드 문제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셨다면 이와 똑같은 EBS 문제를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 적용을 시켜주세요.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 또 거기서 느껴야 할 건 뭐냐면 EBS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 알겠냐? 분명히 여러 번 풀어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문제는 행렬의 기니드 문제가 되는데, 자, 문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유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행렬의 기니드 문제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푸는 구조, 그것을 잘 익혀두십시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수능 문제에서 이 푸는 구조가 똑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EBS 문제에서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시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가 다음을 만족시킨답니다. 조건이 몇 개니? 네, 시계 하나, 두 개가 있단다. 그 다음 옳은 걸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조건식 두 개 중에 특징적인 게 있다 이거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거 단행렬이야. 이거 단행렬이야. 단행렬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냐? 역행렬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잘 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행렬의 정의가 뭐야? a 곱하기 x, x 곱하기 a가 바로 단위 행렬이시면 바로 x라는 것은 바로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역행렬의 정의는 두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 이거야. 단행렬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게 곱하기가 들어가 있어. 알겠어? 자, 역행렬 두 가지 개념 요소 뭐라고? 곱하기 하나하고 단행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두 가지. 항상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이 단행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행렬이 들어가 있는 건 없어. 영행렬 없어. 알겠니? 그런 거 안 나와. 영행렬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잡다구리한 그러한 체계로 들어가 있어. 알겠냐? 기출은 순결하게 그런 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알겠지요? 자, 그러면 단행을 딱 보자마자 이 역행을 쓸 수가 있습니다. 봐라, 기억을 딱 봐. 인버스 들어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자, A 역행렬이니까 이 식 A서부터 A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A가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2A 플러스 B 이렇게 딱 뽑아내시면 그래 이놈이잖아.
A 곱하기 가로가 단의 행렬이니까 봐라. 요게 바로 A의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맞니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조금 똘똘한 녀석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 두 개가 교환이 성립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역행을 정의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얘들아. 그런데 이 A 곱하기 어떤 행렬을 쓸 때 이게 단의 행렬이면 두 개 교환은 항상 성립이 돼.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잘 봐. 가령 A 곱하기 X가 이게 단의 행렬이야. 이것이면 A 곱하기 X 이퀄 X 곱하기 A가 교환이 성립이 되고 그게 단의 행렬이 되는 이 명제는 참이 명제입니다. 이게 지금에 여기도 수능에 들어가 있고 방금 제가 다음에 설명드린 EBS 다 들어가 있어. 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뭔가 찜찜한 기분이 있어. 그걸 좀 명확하게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번 강좌가 이런 어떤 개념 설명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이 명제 맞습니다. 왜 맞냐? 자 보자. A가 지금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자. 물론 2차 정사각행렬이 아니라 성립이 다 됩니다. 그러면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한다면 행렬 A는 A, B, C, D라고 설정을 하시고 이때 요곳의 행렬식인 AD 마이너스 BC 이것은 0이 아니겠지. 왜? 곱해서 단위 행렬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케일레미턴 정리를 쓰도록 한다. 케일레미턴 정리.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요 단위 행렬이 0이라는 거야. 맞냐? 자,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X가 2 요게 바로 조건이니까 양변에다가 X를 곱해. X를 곱하는데 오른쪽에다 곱할 거야. 오른쪽에다. 그러면 A제곱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D 곱하기 AX가 나와 있다. 그 다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X는 제로가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잘 봐. 여기 AX 들어가 있잖아. 여기도 AX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놈은 그냥 A가 된다. 빼기 A 플러스 D 곱하기 단위 행렬이 되신다 이거야. 그 다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X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식에서 행렬 X를 계산할 수 있죠? 이놈과 이놈을 넘겨.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눠진다 이거야. 그러면 행렬 X는 이렇게 나오죠. 자, AD 마이너스 BC분의 1이죠. 0이 아니니까 이거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D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냐면 바로 이놈이야. XA를 계산해서 그놈도 바로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란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양변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한다. A를 딱 곱했더니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신다는 이겁니다. 곱하면 자 마이너스 A 제곱이죠. 플러스 A 플러스 D 곱하기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값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값은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형태 똑같다. 이것과 이거 넘겨봐. 넘기면 이거죠. 이미 가로가 얼마가 된다. 요 가로의 값은 그냥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단위 행렬이다 이거야. 그 다음 앞에는 물론 개수가 똑같이 있겠지요. 그렇지? 있으니까 이거 얼마다? 이거 단위 행렬 맞다 이거야. 그래. AX가 단위 행렬이면 XA 또한 단위 행렬 된다. 이건 교환의 성립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이 명제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간단히 화면을 딱 정지시키고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지문은 그러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 명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의 푸는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자, B는 2A 플러스 2 단행이래. 이거 어떻게 푸냐. 조건의 식이 1개. 그 다음 2개가 나와 있다. 알겠냐? 이 2개를 연립을 하고 그 다음 참인 기억의 명제를 이용하면 돼. 알겠냐? 니은을 그렇게 풀 거야. 또 마찬가지 디귿도 어떻게 푸냐? 니은의 어떤 결과를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나간답니다. 이게 바로 행렬 길이디 구조야. 항상 앞에 나와 있는
지문의 결과를 계속 끌어다가 이용한다는 얘기야. 논리가 발전되죠, 맞죠?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얘네들은. 그 구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또 그런 구조를 연습을 한 자만이 익숙하게 된다 이거야. 정복할 수가 있고. 자, 니은 지문. 자,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다 이거야. 연립하면 돼. 알겠어? 연립한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이거 나와야지. a, b란 2 마이너스 2배 a 제곱이 됐지, 맞지? 바로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2 마이너스 2배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a가 되겠네요. 이퀄 2배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단위 행렬은 지워진다. 그치? 그럼 남는 건 자, ba는 이거 넘겨봐. 2a 제곱 플러스 2a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지금 a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마리 중에서 a를 오른쪽에다 빼낼 거야. 그럼 여기다 써야 할 건 뭐냐? 2배의 a가 되고 2배의 단위 행렬이 된다 이거죠. 여기도 a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역행렬이 있죠. 자, a 역행렬이 있다는 건 바로 기억의 결과입니다. 자, 기억의 결과를 이용하시면 a 인버스를 또 각각 곱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b는 무엇이다? 2배의 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이다 라는 결론이 딱 떨어진다 이거야. 딱 떨어진다 이거야. 니는 맞는 지문이다 이거야. 니는 어떻게 풀었니? 조건을 연립하고 기억의 결과 이용한 거야. 알겠어? 자, 마지막 디귿 지문 해결하는 구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구조를 잘 보라야 돼. 푸는 구조. 이것도 맞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니은의 결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디귿 지문 이 명제를 잘 살펴보자. 참인지 거친지는 모르겠으나 이 명제는 바로 이것과 동치 명제가 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플러스 단위 행렬 이퀄 제로 이것과 동치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 특징을 딱 보니까 행렬 a는 다 없습니다. 그쵸? a는 없고 b하고 단위 행렬로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봐. 이 조건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a를 싹 다 없애고 b로 나타내는 거야. b와 2. a의 그 자리에 b와 2로 표현이 가능한 이거야. 행렬 a를 b와 2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니은의 결과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니은의 결과 보시면 이 조건에서부터 2a는 b-2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a의 자리에다가 a를 행렬 b와 행렬 2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조건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a를 말이지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양변에다가 2a니까 양변에 2를 다 곱해봐. 그러면 개수가 4. 여기는 2. 여기는 2배 단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잘 봐라. 4배의 a의 제곱 플러스 2배 ab 이퀄 2배의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값은 2a의 전체 제곱이 되고 2a 이거 곱하기 b가 되고 이게 2배의 2가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2a 여기서 이 a가 있는데 잘 봐. 이 a를 여기 있잖아. 니은의 결과 b와 단위를 나타낼 수 있죠. 대입시켜봐. 대입시켜 주시면요. 자 b-2의 전체 제곱이 되고 b-2배의 단위 행렬 곱하기 b가 되고 그러면 2배의 2가 된다 이거야. 이 식을 쫙 봐봐. 이 식을 보시면 행렬 b와 단위 행렬만 있으니까 저 디귿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확인할 때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곱하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플러스 4배의 단위 행렬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b 이퀄 2배의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럼 개수는 2배의 b 제곱 쓰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4 있고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6b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단위 행렬 있죠.
2배의 단위 행렬이 나오시네요. equal 제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로 다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2로 나눠주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 equal 제로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말 이런 성질이 있답니다. 근데 디귿과 동치명제는 뭐라고? 이거야. 개수가 약간 다르네.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2죠.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두 개 같은 거 아니야? 같을 수 있냐?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0이어야 돼. b가 0이 될 수 있냐 이거야. b가 0. 이건 두 개 딱 봐도 이게 틀린 명제, 이거 틀린 명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두 개 같으려면 b는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과 이걸 만족시키는 게 b가 0밖에 없냐 이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 맞다 이거. 이거는 맞는데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알겠냐? 딱 한 끝발의 차이가 나네요. 자, 여러분 디귿 지문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디귿 지문 잘 봐라. 니은의 결과에 이용했어요. 니은 지문은 어떻게 했더라? 기억의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잘 보시라. 그 샘플을 다음에 나와 있는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그거 말고 EBS 문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더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 사실은. 자, 오케이. 이 문제입니다. 자, 다음 2차 정사각형일 AB가 조건이 딱 두 개가 나와 있죠. 오케이. 여기 딱 보이는 얘들아. 역행렬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역행렬이 바로 기획지문에 딱 나와 있죠. 또 역행렬이 있으니까 교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옳은 걸 찾으시오. 물론 디귿 지문인데 아마 니은의 결과를 이용하면 디귿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기억부터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조건에서 여기 B와 B가 있으니까 오케이.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묶어주시면요. 2배 2가 나오죠. 맞죠? 오케이. 그럼 B의 역행렬이 나옵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된다 이겁니다. 디귿 지문. 여기서 B의 역행렬은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두 개가 교환도 성립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A 플러스 2 곱하기 B 이게 된다면 B 곱하기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고 이게 바로 2배 2가 되겠죠. 똑같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요. 자, 이건 AB가 되죠. 그리고 B가 되죠. 가로 풀면 BA가 되죠. 이건 B가 되죠. B와 B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뭐냐? AB하고 BA라는 교환이 성립되는 건 자명하다 이거야. 니은은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은 맞다 이거야. 근데 디귿 지문 보시기 바랍니다. 디귿 지문. 자, 디귿 지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역행렬을 한다. 동치명제를 써봐. 동치명제. 이것의 역행렬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 A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 2, 마이너스 3b를 곱하면 그게 바로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죠.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그림을 좀 예쁘게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1을 곱하면요. 자, A 곱하기 단위 행렬 마이너스 3b가 이거 2배 2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 풀면 A 마이너스 3 AB는 2배 2가 되죠. 맞죠? 오케이. 따라서 자, 디귿 지문과 동치명제는 바로 이놈이 됩니다. 이 형태를 잘 봐. 어떻게 이런 형태를 조건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조건으로부터. 특히나 니은의 결과를 이용하셔서 말이죠. 니은의 결과를 이용하죠. 자, 니은 교환의 형태입니다. AB, B가 있잖아. 맞지? AB하고 B가 같으니까 이 조건식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얘들아. 좌변은 4배의 AB라 쓰는 거야. 그리고 equal A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자, 디귿과 동치명제 이거 되는데 AB가 있는데 A반이 있어요. A하고 단행렬이 있습니다. B가 있니 없니?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B를 소거를 하고 B를 행렬 A와 단행렬 표현하는 얘기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서 행렬 B는 어떻게 된다? 2배 2 마이너스 AB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놈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마이너스 2배 2 마이너스 AB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2배 플러스 AB가 되겠죠. 이거 넘기면 따라서 3배 AB는 A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이게 저거랑 동칭문제 가니? 확인해봐. 그러면 A에다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3AB가 되고 이거 넘기면 2배 2가 됨으로써 오케이 동치명제 맞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되니? 오케이. 확인해보자. 디귿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디귿지문도 이거 맞는 명제가 되는데 디귿의 푸는 구조가 뭐야? 첫 번째가 오케이. 저 디귿지문과 동치명제를 잡아라. 동치명제를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지 알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디귿을 해결을 할 때는 니은의 결과를 이용하라는 얘기 알게? 니은의 결과를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명심했어야만 했는데 작년도 이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잘 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